누구나 기질을 발휘하려다 보면 약간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로등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완전히 정직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 별에 대한 인식을 잘못 전달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에서 매우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 거주하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모임을 갖듯 조금 빽빽하게 선 채로 있게 되면 그들은 길이 20마일, 넓이 20마일인 광장 하나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 하나에 전 인류를 몰아넣을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여러분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비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계산해보라고 조언해보세요. 그들은 숫자를 아주 좋아하니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그런 하찮은 일에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니까요. 여러분은 나를 믿으세요. 어린 왕자는 지구에 닿았을 때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에 몹시 놀랐다. 그가 별을 착각한 건 아닌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달빛을 받은 고리 하나가 모래속에서 움직였을 때였다. 좋은 밤이네. 아무렇듯 어린 왕자가 말했다. 좋은 밤이야. 뱀이 말했다. 내가 떨어진 여기는 무슨 별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말했다. 아, 그런데 지구엔 사람이 없나 보지?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엔 사람이 없어. 지구는 크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궁금해. 그가 말했다. 별들이 빛나는 건 누구든 언젠가 자신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위에 있어. 하지만 정말 머네. 아름답구나. 뱀이 말했다. 너는 무슨 일로 여기에 왔니? 꽃하고 문제가 생겼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에 빠졌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막은 조금 외롭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다. 너는 재미있는 동물이구나. 마침내 그가 말했다. 손가락처럼 가늘고. 하지만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더 강하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가 웃었다. 넌 그렇게 강한 게 아니야. 심지어 발도 없잖아. 심지어 여행도 못하잖아. 나는 어떤 배보다도 너를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는 금발치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다. 누구든 내가 손대면 그가 생겨난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너는 순수하고 또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는 내게 딱해 보여. 냉정한 이 지구에서는 너무 약해. 언제든 네가 만약 네 별이 너무나 그리워지면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거든. 아, 아주 잘 이해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니? 나는 그것들 전부를 풀어낼 수 있거든.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에 빠졌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고 단지 꽃 한 송이를 만났다. 세 개의 꽃잎을 지닌 전혀 대수롭지 않은 꽃. 좋은 아침이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좋은 아침이네.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어린 왕자가 예의 바르게 물었다. 그 꽃은 어느 날 카라반이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다. 사람들?
내 생각엔 옌 7명쯤 있긴 한 것 같은데 나는 몇 해 전에 그들을 보았어.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알지 못해. 바람이 그들을 쫓아버렸거든. 그들은 뿌리가 없어서 그것이 그들을 많이 어렵게 했어. 안녕히 계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가 알고 있던 산들이라고 해야 그의 무릎 높이에 불과한 3개의 화산이 전부였다. 그는 사화산을 발판처럼 쓰곤 했었다. 이처럼 높은 산에서라면 그는 혼자 생각했다. 별 전체와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는 매우 뾰족한 바위 꼭대기 밖에는 알아볼 수 없었다. 좋은 아침. 그는 아무렇듯 말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메아리가 대답했다. 당신들은 누구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요. 나는 혼자예요. 그가 말했다. 나는 혼자예요. 나는 혼자예요. 나는 혼자예요. 메아리가 대답했다. 재미있는 별이네. 그는 생각했다. 전부 메마르고 전부 날카로우면서 전부 재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력이 부족해. 자신들의 말을 되풀이하니 내 별에는 꽃 한 송이 있었지. 그녀는 항상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런데 어린 왕자가 오랜 시간 바위들과 눈 속에 사망을 통과해 걸은 끝에 마침내 길 하나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길은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가 가득 핀 정원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장미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네들은 전부 자신의 꽃과 비슷했다. 당신들은 누구세요? 깜짝 놀라 그가 물었다. 우리는 장미예요. 장미들이 말했다. 아. 어린 왕자는 소리를 내었고 그리고 그는 몹시 불행하다고 느꼈다. 그의 꽃은 그에게 자신 같은 것은 우주에 단지 하나뿐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여기 단 하나의 정원 안에 그와 같은 것이 5,000개나 있는 것이다. 그녀는 몹시 자존심 상할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이걸 보면 그녀는 심하게 기침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죽은 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녀를 불가피하게 돌보는 신용을 하겠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내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 정말로 자신을 죽게 내버려둘 테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유일한 꽃이라서 부자라고 믿었지만 평범한 장미 한 송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던 거야. 그것과 내 무릎까지 오는 그 가운데 하나는 아마 영원히 꺼져 있을 내가 가지고 있는 3개의 화산들. 그것들이 나를 훌륭한 왕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그는 풀밭에 누워서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그때였다. 좋은 아침? 여우가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린 왕자는 공손하게 대답했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바로 여기 있어. 목소리가 말했다. 사과나무 밑에.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는 정말 멋지구나. 나는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랑 놀래?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나는 너무 슬퍼. 난 너와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용서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한 후에 그는 덧붙였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너 여기 사는 게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여우가 말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해. 그건 너무 곤란한 일이야. 그들은 또한 닭들을 키워.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것뿐이야. 너는 닭을 찾고 있니? 아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너무 잊혀졌어.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야. 여우가 말했다. 너는 아직 수많은 아이들처럼 내게는 한 작은 소년에 불과해. 그리고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도 어쨌든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수많은 여우들처럼 단지 한 마리 여우인 거야. 하지만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되는 거지. 나는 내게 온 세상에서 유일한 게 되는 거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내 생각엔 그녀가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서는 별의별 일을 다 보니까. 아, 지구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당황한 듯했다. 다른 별이라고? 응.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그거 흥미롭네. 그럼 닭들은? 아니. 완벽한 건 없지. 여우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러나 여우는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왔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들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모든 닭들이 닮았고 모든 사람들이 닮았어. 나는 그리고 좀 지루해. 그런데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빛날 거야. 나는 다른 모든 것과는 구분되는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되는 거야. 다른 걸음들은 나를 땅속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 네 것은 나를 굴 밖으로 나오게 만들 거야. 음악 소리처럼. 그리고 봐. 저 너머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없는 거야. 저 밭은 내게 어떤 것도 떠오르게 하지 않아. 이래저래 그건 슬픈 일이야. 그런데 너는 금색 머리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굉장한 일일 거야. 밀은 금색으로. 내게 너를 기억나게 하겠지. 그리고 나는 밀의 바람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침묵하며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부탁인데 나를 길들여주겠니? 그가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 나는 친구를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너무 많아. 우리는 단지 길들인 것만 이해할 수 있어.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알 시간이 없어. 그들은 전부 준비된 것들을 판매업자들에게 사는 거야. 하지만 어디에도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친구를 가질 수 없는 거야. 만약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이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는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너는 먼저 나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풀밭에 앉아있는 거야. 나는 곁눈으로 너를 바라볼 거고 너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야. 말은 오해의 원천이니까. 하지만 너는 하루하루 조금씩 가까이 와서 앉을 수 있어. 다음 날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 같은 시간에 돌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우가 말했다. 만약 네가 예를 들어 오후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더욱 행복할 거야. 4시 이전에 나는 흥분하고 불안해할 거야. 나는 행복의 대가를 발견하겠지. 그러나 만약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마음의 옷을 입을 시간을 결코 알 수 없을 거야. 관례가 필요해. 관례가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 또한 너무 잊혀졌어.
여우가 말했다. 그것은 어느 하루를 다른 하루와 다르게, 어느 시간을 다른 시간과는 다르게 행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 사냥꾼 사이에도 관례가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내게 굉장한 날이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가지. 만약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나날이 전부가 틀 테고 나는 휴일이 없게 될 거야.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그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나 눈물이 나려 해. 그건 네 잘못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네게 어떤 해악도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너는 내가 길들여주길 바랐으니. 물론이야.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이야.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넌 얻은 게 아무것도 없네. 얻은 게 있어. 여우가 말했다. 밀색깔이지. 그리고 나서 그는 덧붙였다. 가서 장미들을 다시 봐. 너는 이제 네 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다시 돌아와서 내게 잘 있으라고 말해줄래? 그러면 나는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해줄게. 어린 왕자는 그 장미들을 보기 위해 되돌아갔다. 당신들은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말했다. 누구도 당신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당신들도 누구를 길들이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내 여우 같았어요. 그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똑같이 단지 한 마리 여우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를 친구로 삼았고 그는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장미들은 무척 거북해했다. 당신들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당신들은 공허해요. 그는 다시 말했다. 누구도 당신들을 위해 죽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내 장미가 보통의 행인들은 그녀가 당신들과 닮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혼자인 그녀가 당신들 전부보다 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물을 주었던 게 그녀니까요. 내가 유리걸을 덮어준 것도 그녀니까요. 내가 바람막이 뒤로 피신시킨 것도 그녀니까요. 내가 애벌레를 죽게 한 것도 나비가 되도록 두세 마리 남겨둔 건 제외하고 그녀니까요. 그녀가 불평할 때 또는 으스댈 때, 심지어 가끔 아무 말도 없을 때까지 내가 들어주었던 것도 그녀니까요. 그것이 내 장미니까요.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말이야? 그건 매우 단순해. 사람들은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절대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절대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풀이했다.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 장미를 위해 네가 들인 시간이야. 내 장미를 위해 내가 들인 시간이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어.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잊혀선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은 영원히 네 책임이 되는 거야.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풀이했다. 좋은 아침. 어린 왕자가 말했다. 좋은 아침. 철로 관제사가 말했다. 너는 여기서 뭘 하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행객들을 분류해 1000명씩 묶어서. 철로 관제사가 말했다. 나는 그들을 실은 기차를 보내는 거야. 어쩔 때는 오른쪽으로, 어쩔 때는 왼쪽으로. 조명을 밝힌 특급 열차가 천둥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선로 변경실을 흔들었다. 굉장히 서두르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은 뭘 찾고 있는 거니? 그건 사실 기관사 자신도 몰라. 철로 관제사가 말했다.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조명을 밝힌 두 번째 특급 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들이 벌써 돌아오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같은 게 아니야.
철로관제사가 말했다. 맞바꾸는 거지. 만족스럽지 않았나? 자신들이 있던 곳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결코 만족하지 않아. 철로관제사가 말했다. 그리고 조명에 켜진 세 번째 특급 열차가 천둥 같은 요란한 소리를 냈다. 저 사람들은 먼저 본 승객들을 뒤쫓나 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들은 결코 어떤 것도 뒤쫓지 않아. 철로관제사가 말했다. 그들은 거기서 잠을 자 아니면 하품을 해. 오직 아이들만 창유리에 코를 박고 있고, 오직 아이들만 자신들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은 시간을 헝겊인형 때문에 손해보고 있어.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버려서 만약 그것을 빼앗가려 하면 그들은 우는 거야. 그들에겐 기회가 있네. 철로관제사가 말했다. 좋은 아침, 어린 왕자가 말했다. 좋은 아침, 판매업자가 말했다. 그는 갈증을 가라앉히는 완벽한 알약을 파는 판매업자였다. 일주일에 하나를 삼키면 더 이상 물을 마실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너는 왜 그것들을 팔고 있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엄청난 시간을 절약해준대. 판매업자가 말했다. 전문업자들이 계산을 해봤거든.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한대. 그러면 그 53분을 어디에 쓰지? 원하는 걸 하는 거지. 나라면...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했다. 만약 내게 53분을 쓰라면 나는 아주 천천히 샘을 향해 걸을 테야. 우리는 작업을 중단하고 8일째 사막에 있었고, 나는 비축해둔 물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며 그 판매업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네 기억들, 그거 정말 멋지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더 이상 마실 게 전혀 없으니 만약 샘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걷는다면 나 역시 정말 행복하겠는걸? 내 친구 여우가 내게 말했는데, 내 어린 친구님? 더 이상 여우가 문제가 아니겠는데? 왜? 왜냐하면 우리는 갈증으로 죽게 될 테니까. 그는 내 이성적인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내게 대답했다.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심지어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여우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기뻐.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혼자 생각했다. 그는 결코 허기지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은 거야. 약간의 햇볕이면 충분한 게지. 그러나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답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봐. 나는 내키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광대한 사막에서 우연히 우물을 찾는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우리가 몇 시간 걸었을 때 침묵 속에서 어둠이 내려앉았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갈증 때문에 미열을 가지고 마치 꿈결인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췄다. 그런데 너도 갈증이 나니? 내가 물었다. 그러나 그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물론 가슴에도 좋을 수 있잖아. 나는 그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색하진 않았다. 나는 그에게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가 앉았다. 나는 그 옆에 앉았다. 그리고 침묵 후에 그는 다시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일 거야. 나는 물론이지 라고 대답한 후 말없이 달빛 아래 놓인 모래능선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는 덧붙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정적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어서야. 나는 그 모래의 그 비밀스러운 빛남을 갑자기 깨닫곤 놀랐다. 나는 어린 소년일 때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거기에는 보물이 묻혀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물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어쩌면 찾으려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집을 신비롭게 만들었다. 내 집은 가슴속 깊이 비밀을 숨기고 있던 것이었다. 그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 나는 기뻐,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내 여우와 생각이 일치해서. 어린 왕자가 잠들었기에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나는 가슴이 찡했다. 불안정한 보물을 바치고 있는 것 같았다. 지구상에 그보다 불안정한 것은 없을 것 같았다. 달빛 속에서 나는 그의 창백한 얼굴, 감긴 눈,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칼을 보았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단지 외면을 보고 있는 걸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는 반쯤 열린 입술에 살짝 미소 지었을 때 나는 다시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이렇듯 강하게 나를 감동시키는 건 한 송이 꽃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야. 심지어 그가 잠이 들었을 때조차 등불의 불꽃처럼 그를 빛나게 하는 건 장미 한 송이의 형상 때문이야. 아울러 나는 그것이 심지어 더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간파할 수 있었다. 등불은 보호해 주어야 한다. 바람이 불면 꺼질 수 있으니. 그런데 그처럼 걸어가다가 나는 새벽에 그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특급 열차에 황급히 타지만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흔들리면서 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다른 우물들과는 닮지 않았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들은 그저 모래 파인 구덩이에 불과했다. 이것은 마을의 우물을 닮았다. 그러나 거기에 마을은 없었으므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이상하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돌을 해, 두레박, 그리고 밧줄까지. 그는 웃었고 밧줄을 만져보고는 도르래를 작동시켰다. 그러자 오랜 시간 바람이 잠들었을 때 신음하던 낡은 풍향계처럼 도르래가 신음소리를 냈다. 들리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가 이 물을 깨웠더니 노래를 하네. 나는 그가 애쓰는 걸 원치 않았다. 내게 맡겨. 나는 말했다. 그건 너에게 너무 무거워. 천천히 나는 두레박으로 우물 위까지 끌어올렸다. 나는 균형을 잘 유지했다. 귓속에서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계속되었고 여전히 출렁이고 있는 물 위로 나는 태양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 물로 갈증을 지우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게 얼마간 마시게 해줄래? 그리고 나는 그가 찾고 있던 것을 이해했다. 나는 그의 입술에 두레박을 대주었다. 그는 마셨는데 그의 눈은 감겨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축제처럼 감미로웠다. 그 물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좋은 것이었다. 그것은 별 밑을 걸어와 도르래를 노래하게 하여 내 팔의 수고로 생겨난 것이었다. 그것은 가슴에도 좋은 것이다. 마치 선물처럼 내가 소년이었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의 음악, 감미로운 미소가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모두 빛나게 만들었다. 당신네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같은 정원에 5,000송이의 장미를 키우면서도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해. 그들은 찾지 못하고 있지. 나는 대답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한 송이 장미나 약간의 물에서도 찾을 수 있을 텐데. 물론이지. 내가 답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하지만 눈은 멀었어. 마음으로 찾아야만 해. 나는 물을 마셨다. 숨쉬기가 편해졌다. 새벽의 모래는 벌꿀 색깔이었다. 나는 또한 벌꿀 색깔만으로도 행복했다. 왜 나는 고통스러웠던 걸까? 당신은 약속을 지켜야만 해.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옆에 앉아서 천천히 말했다. 무슨 약속?
있잖아. 내 양을 위한 부리망.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거든. 나는 호주머니에서 내가 스케치한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것을 얼핏 보고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바오밥 나무는 조금 양배추처럼 보여. 나는 그 바오밥 나무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당신의 여우는 귀들이 조금 뿔처럼 보여. 그리고 너무 길어.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다. 짓궂군 어린 친구. 나는 보아뱀의 안과 바깥을 그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괜찮아. 그는 말했다. 아이들은 알거든. 그리하여 나는 부리망 하나를 그렸다. 그리고 나는 가슴을 졸이며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 너는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구나. 그러나 그는 내가 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있잖아. 내가 지구로 내려온 게 내일이면 1년째야. 그리고 나서 잠시 침묵한 후에 그는 말했다. 나는 여기 근처에 떨어졌어. 그리고 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다시 왜 그런지 이해할 순 없었지만 나는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내게 하나 의문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여드레 전 그날 아침 단지 혼자 여느 거주지로부터 1000마일 떨어진 그곳을 걸어온 너를 내가 만난 것 말이다. 너는 네가 내려온 그 지점으로 돌아가던 거였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나는 망설이다 덧붙였다. 아마 1년째이기 때문일 테고?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결코 물음에 답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두렵구나. 그러나 그는 대답했다. 당신은 이제 일해야만 해. 당신의 기계로 돌아가야 해.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 돌아와. 그러나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는 여우를 떠올렸다. 만약 우리 자신이 길들여진 것이라면 조금 울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거기 우물 옆에는 오래된 돌담의 잔해가 있었다. 내가 다음날 저녁 내 일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린 왕자가 그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기억나지 않는 거야? 그가 말했다. 확실히 여긴 아니라니까. 틀림없이 다른 목소리가 그에 대답했고 그가 답했다. 그래 그날이야. 그러나 이것이 아니야. 나는 담을 향해 계속 걸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가 다시 대답했다. 물론이야. 너는 모래에서 내 발자국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될 거야. 너는 거기서 날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오늘 밤 그리로 갈게. 나는 그 담으로부터 20m쯤 떨어져 있었고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어린 왕자가 침묵 후에 다시 말했다. 너는 좋은 덕을 가지고 있지? 긴 시간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게 확실한 거지? 나는 멈추었다. 가슴이 죄어왔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너는 가봐. 그가 말했다. 나는 다시 내려가고 싶어. 그때 나는 단밑을 내려다보게 되었고 펄쩍 뛰고 말았다. 그가 거기에서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고추세우고 있는 중이었다. 30초 만에 당신을 처형할 노란 뱀 한 마리가. 나는 권총을 꺼내기 위해 주머니를 뒤지면서 내달렸지만 그러나 내가 만든 소음에 뱀은 잦아드는 분순물처럼 또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모래색으로 스며들더니 가벼운 금속 소리와 함께 돌틈 사이로 교묘하게 들어가 버렸다. 나는 딱 맞게 담에 이르러 눈처럼 창백해진 어린 왕자를 팔로 받았다. 그 이야기가 뭐니? 네가 지금 뱀과 나눈 말이다. 나는 변함없이 그의 금색 머플러를 풀어헤쳤다. 나는 그의 관자놀이를 적시고 물을 마시게 했다. 이제 나는 감히 어떤 것도 모를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았고
그의 팔로 내 목을 둘렀다. 나는 소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의 그것처럼 뛰는 그의 가슴을 느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엔짐의 결함을 찾아내서 기뻐. 당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네가 어떻게 알았니? 나는 그것을 그에게 막 말해줄 참이었다. 예기치 않게 내 일을 성공했다고. 그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고 덧붙였다. 나도 오늘 집으로 가. 그러고는 쓸쓸하게 그건 정말 멀고 정말 힘들어. 나는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그를 어린아이처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붙여볼 수 없는 심연을 향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양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한 상자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부리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가 서서히 온기를 되찾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린 친구, 무서웠지? 그는 물론 무서웠을 터이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오늘 밤에 훨씬 더 무서울 거야. 다시 나는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으리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내게 사막의 샘물 같은 것이었다. 어린 친구야, 나는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 1년째가 돼. 내 별이 1년 전 내가 지구로 왔던 그 장소 바로 위에 있을 거야. 어린 친구야, 그곳은 단지 나쁜 꿈이 아닐까? 뱀과의 문제와 만날 장소와 별과.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중요한 건 그건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처럼 만약 당신이 어떤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달콤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 물론이지. 물도 같아. 당신이 내게 마시게 해준 물은 음악 같았어. 왜냐하면 그 도르래와 밧줄 때문이야. 당신도 기억나지?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물론이지. 당신은 보게 될 거야. 밤에 별들을. 내 별이 어디에 있는 건지 당신에게 보여주기엔 너무 작아. 그게 더 좋은 걸 거야. 내 별이 당신에게 다른 별 가운데 하나가 될 테니까. 그래서 당신은 모든 별들을 보는 걸 사랑하게 될 거니까. 그들은 전부 당신의 친구가 될 거니까. 그러고 나면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게 될 거야. 그는 다시 웃었다. 아, 어린 친구야. 어린 친구야.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 걸 좋아한단다. 바로 그게 내 선물이 될 거야. 물처럼 말이야. 무슨 뜻이니? 사람들은 서로 다른 별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이들, 여행자들에게는 별들이 안내서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 과학자들에게는 풀어야 할 문제지. 내가 아는 사업가에게는 금이었어. 하지만 이 모든 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 당신은 별들을 갖게 되는 것과 같아.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았던. 무슨 뜻이니? 밤에 당신이 하늘을 바라다 볼 때 나는 그 별들 가운데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그 가운데 하나에서 내가 웃고 있을 테니까. 그때 당신에게는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과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당신은 나를 알았다는 것에 기뻐할 거야. 당신은 언제까지나 내 친구야. 당신은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래서 당신은 때때로 창문을 열게 될 거야. 그처럼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면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이 하늘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겠지. 그때 당신은 그들에게 말할 거야. 그래, 별들은 언제나 나를 웃게 만들어.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할 거고 나는 몹쓸 장난을 치게 되는 셈이겠네.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다. 이건 마치 내가 당신에게 별들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심각해졌다. 오늘 밤 있잖아. 오지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아파 보일 거야. 나는 죽어가는 것 같을 거야. 그럴 거야. 그것을 와서 보지마.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는 걱정스러워했다. 내 말은 또한 뱀 때문이기도 해. 그가 당신을 틀림없이 물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뱀들은 심술구죠. 장난삼아 물 수도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언가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네. 사실 그들은 두 번째 물 때는 독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그날 밤 나는 떠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달아난 것이다. 내가 그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빠른 속도로 걷고 있었다. 그는 당신에게 말했다. 아, 당신이.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다. 당신은 잘못한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해하잖아. 거긴 너무 멀어. 나는 이 몸을 가져갈 수 없어. 너무 무거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버려진 낡은 외관 같은 거야. 낡은 외관에 슬플 건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약간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간힘을 다했다. 알다시피 이건 좋은 일이야. 나도 별들을 볼 거야. 모든 별들이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될 거야. 모든 별들이 내가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밌을 거야. 당신은 5억 개의 방울을 갖게 되고 나는 5억 개의 샘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그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곳이야. 나 혼자 걸어가게 해줘. 그리고 그는 무서움 때문에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알잖아. 내 꿈 말이야. 나는 책임이 있어. 그리고 그녀는 너무 약해. 그녀는 너무 순진해. 세상에 대항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게 가시되게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니. 나는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그래, 이제 다 됐어. 그는 여전히 조금 망설였고 그러다가 일어섰다. 그는 한 걸음을 옮겼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발목 가까이에 노란 빛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에게는 한순간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쓰러지듯이 완만하게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심지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이미 6년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결코 해본 적이 없답니다. 나를 본 동료들은 살아서 다시 나를 보게 된 것을 무척 만족해했죠.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 말했어요. 좀 피곤하군. 이제 나는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혔죠. 말하자면 완전히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그가 그의 별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압니다. 새벽에 그의 몸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몸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리고 나는 밤에 별들의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해요. 그것은 5억 개의 방울과 같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했어요. 어린 왕자를 위해 그려진 부리망에 나는 가죽끈을 달아주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그는 결코 그 양에게 끈을 매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물어요.
그의 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버린 건 아닐까? 가끔 나는 내게 말해요. 당연히 아니다.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을 유리구 아래에 넣어두니까. 그리고 그는 양을 잘 지켜보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또한 모든 별들이 조용히 웃죠. 가끔 나는 내게 말해요. 누구나 한두 번은 방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가 어느 날 밤에 유리구를 잊어버렸고 또는 그 양이 밤중에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나갔다면 그때는 방울들이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거대한 비밀이에요. 나처럼 역시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당신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이 장미꽃을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우주가 달라지는 거죠. 하늘을 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당신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어른은 결코 없을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입니다. 이것은 아피에지와 같은 풍경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더 잘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주의 깊게 보아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곳을 지난다면 당신께 부탁드리건대 서두르지 말고 그 별 밑에서 잠깐 머물러 주시길. 만약 그때 한 아이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만약 그가 웃고 있다면, 만약 금색 머리카락을 가졌다면, 만약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나를 너무 슬프게 내버려 두지 마시길. 그가 돌아왔다고 내게 빨리 편지를 써주시길.